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직접 지은 아이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물가도 많이 오르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 또 이제 환율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집을 지을 때, 막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건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저도 이제 같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을 짓고 싶은데, 이거 시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저한테 충고를 줬던 부분, 충고를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는 지금 고민하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금 착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의 구성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급은 이제 건설사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도급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자재비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와 외주 비용이 45에서 50%, 현장 경비는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들이죠. 그다음에 이윤 관리비가 이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윤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비가 이 정도로 되어 왔었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의 특징은 건축주가 직접 관리하는 필요가 없죠. 도급을 맡기게 되면은. 반면에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건축주가 직접 관리 부담이 높은 반면에 이제 이윤 관리비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직영 쪽에서 이제 차지하는 자재비 비중은 의외로 증가가 되겠죠. 이 부분이 빠지니까, 이윤 관리비 부분이 빠지니까 그만큼 증가가 돼서 직영을 할 경우에 되게 35에서 40% 정도 자재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4, 50%. 네, 현장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산 많이 얘기들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고전을 많이 했는데요. 자재비의 연도별 변화를 2001년도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보면은 자재비는 거의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몇몇 예외, 예를 들어서 2009년, 그 다음에 2012년, 14년, 요 언저리를 빼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재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에 이제 이 시기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시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했던 적이 있고요. 이때 폭등을 했는데 거의 20% 가까이 폭등을 했었죠, 건자재 가격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보면은 한 6%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오른 폭에 비하면 떨어지는 게 상당히 적은 거죠. 또 굉장히 크게 오른 거는 2021년도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집을 지으려고 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거의 30% 수준에 육박하는 가격이 올랐었고, 2022년도에는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또 올랐죠.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이에 건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3년 아니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물가는 떨어지지는, 하방으로는 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니까 최근 들어서의 물가 상승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크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물가는 항상 꾸준히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를 때는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 내린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저희가 아주 피부로 많이 느끼는 얘기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관자재 가격도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거의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천천히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09년 그 다음에 떨어졌던 시기에 떨어졌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나를 보면은 모든 건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이 시기에 떨어졌던 가격이 떨어졌던 주 원인은 철강입니다. 철강이 건축 경기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중국발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머지 건자재 가격들은 거의 원체 이제 철강이 건축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영향이 커서 이렇게 됐던 거고, 나머지 자재들은 거의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이제 인건비와 자재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RC,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다가구 건축 단가, 이거는 이제 다가구 건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파트 건축 단가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거의 5, 6년 동안에 1.26배, 한 30%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시계열이 맞지 않아서 조금 맞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용직 노임 단가는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이 중간에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자료가 있으면 맞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쉽게도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노임 단가는 2.4배가 올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전체 평균 임금, 여기에는 이런 일용직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니까 이거는 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비교하기 좀 어려운 항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임금의 단가 수준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용직의 노임 단가가, 그러니까 노무비가 인건비가 전체적인 건축 단가, 그러니까 자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건축 단가보다도 더 빨리 오른다, 그런 것이 통상적인 업계에서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인건비가 건축비 상승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당제로 이제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당제로 사용할 때 일당 하루당 노임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한 가지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일용직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일이 안 끝나서 5시까지 했다, 아니면 6시까지 했다 했을 경우에 그냥 그대로 일을 마치고 끝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시부터 4시까지다 그러면은 4시가 되면은 일이 맞춰졌던 안 맞춰졌던 그냥 딱 털고 일어나는 것. 그 이전에 이제 떠날 준비를 이미 하죠. 3시경부터 일을 마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도 줄어서 노임이 일당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노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일당도 증가되지만 하루에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거는 지금 현재 사회적인 풍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스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의 상승폭이 훨씬 더 빨라지고 인건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균 인상률을 자재비와 건축 단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에 한정해서 건축 단가와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가 6.4%, 그 다음에 건축 단가는 6%,
이 건축 단가에는 뭐 그 자재비,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인건비를 포함한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자재비는 이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꾸준하게 그 건축 단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제가 대한건축주협회에서 실지 직영 건축을 하신 분이 원가를 자기가 지출했던 비용을 정리를 해서 올렸던 것을 여기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 직접 건축은 시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정별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 직영공사를 하신 분인데요. 시공 시기는 2022년입니다. 준공이 2022년 3월에 준공이니까 실제로 공사는 2021년도에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위치는 경기도,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 2층 주택. 건평이 그 총 55평입니다. 건축 바닥 면적이 35평이니까 2층을 20평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쭉 그 공정별로 얼마가 들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공사비는 3억 8,900만원. 그래서 평당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707만원 이 정도 들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설비, 뭐 철거비 이렇게 해서 건축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건축 부분만 들어 있고 외부에 그 토목했던 거, 정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지 건축비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자재비 상승만으로 착공을 미루는 것이 옳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자재비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전체 공사비, 자재비 상승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자재비가 8%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보신 것처럼 35% 정도니까 3분의 1이라고 이제 대충 가상을 하면은 전체 공사비의 상승은 2.7% 상승하는데 거치는 수준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비가 8%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 높은 것으로 이제 그 보이지만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건축비 상승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것보다 품목별로 올라가죠. 뭐 철근 값이 오른다, 뭐 레미콘 값이 오른다, 아니면 기타 자재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어떤 특정 자재만 뭐 20% 올랐다, 그래서 이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재 20%라는 것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를 늦출 경우에는 늦추는 기간만큼 나머지 비용들이 오른다는 것이죠. 노무비나 기타 비용이 나머지 기간 동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재비만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재비가 그 만에 하나 떨어졌을 경우에 자재비가 8% 올라서 공사비를 연기했더니 나중에 뭐 4%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그 4%에서 얻은 혜택보다 이 실질적으로 노무비, 기타 이런 비용들이 올라서 손해보는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익분기 구조를 함께 봐야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그 손해가 생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공사비를 5억 원으로 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본으로, 그러니까 차입금이 있으면 이제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손해는 엄청 커지는데, 차입 없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6개월을 지연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 나머지 비용 때문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자재비가 연간 5% 오르는 걸로 계산을 하고, 노무비도 아까는 그 한 6% 통계적으로 나왔지만 조금 소극적으로 봐서 5%,
그다음에 기타 비용이 한 3% 정도 오르는 것, 요런 가정하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건 여기 있는 숫자는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그래서 6개월을 지연을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고, 1년이면 2,100만 원, 2년 지연을 시키게 되면 4,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사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비가 뭐 1,000만 원 올랐다 그랬을 경우에 그 자재비 1,000만 원 오른 것이 나중에 500만 원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1년을 지연을 했다 그러면은 500만 원만큼은 절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00만 원 손해니까 1,500만 원만큼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 5억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공사면은 규모도 더 커지겠고, 뭐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손익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그 제 제안입니다. 건축비 상세는 실제 사례를, 그러니까 아까 그 실제 건축사 55평 건축 거기서 봤을 경우에도 보더라도 평당 그 7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거를 그 6%씩 상승한다는 걸 보고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 시점에 한 950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비는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도 거의 900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 6%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1년 후에 건축비는 그 현 시점의 평당 건축비에다가 연평균 상승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707만 원 곱하기 6% 거기에다가 55평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건축비를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니까 요 상승률이 계속 그 플러스인 경우에는 건축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자재비 상승은 전체 건축비에서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단편적인 자재비 상승이라는 것은 단일 품목별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건축을 연기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제 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평에 3억 8,600이었나 900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에 35%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전체 자재비는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된 건데 그 1억 5천 중에서 극히 일부 올라갔다. 이것이 뭐 수백 가지의 그 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한두 자재 가격이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거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자재가 진짜로 그만큼 올랐는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올랐을 경우에 보는 손해를 같이 감안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완전히 이런 각종 비용이 오른 것 때문에 포기한다, 집 짓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건 이제 다른 문제이겠죠. 포기했을 경우 이런 손해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지연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이, 내년으로 연기한다 아니면 후년으로 연기한다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축계획을 가시고 계신 분들 중에 자재비 최근 들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년으로 연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